지난 봄 대형 산불이 지나간 경북 안동 땅.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목뿐만이 아니라 토양까지도 생태계 자체가 약 30년 가까이 정지되고 이제 한반도 어디도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9일 밤낮으로 타오르며 동해안 산림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22년이 지난 후 우리는 또다시 큰 불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진화 헬기와 첨단 장비로 맞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화마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강해지는 산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낮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데다 최근 그 빈도도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100헥타가 넘는 대형 산불이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본부 보내세요.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 카피했습니다. 예년보다 2달이나 더 빨리 대형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영덕군 지풍면 삼화리. 불은 오후 5시에 진화됐으나 다음날 새벽 2시경 다시 살아난 불씨가 문제였습니다. 농업용 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며 시작된 산불. 순간 초속 20m의 강풍은 불을 키웠고 바싹 마른 잡목이 가득히 쌓인 숲은 그 자체가 땔감 역할을 하며 숲속에 긴 불띠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화됐던 불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애를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나무가 어느 정도로 불에 약한지 화렵수인 굴참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타고 남은 재를 막대로 뒤적이자 굴참나무 잎은 다 타버린 반면 소나무 잎은 불씨가 금세 살아납니다. 재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영덕 산불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내륙 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의 70%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내륙 지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쩍 예년과 다른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저희가 산불 중앙 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5건 정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한 10건 정도를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대형 산불은 4월 동해안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건조,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한 강풍, 빽빽한 소나무 숲과 켜켜이 쌓여있는 연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은 동해안의 숲과 도시를 마치 게릴라처럼 마음껏 넘나들었고 213시간 43분 동안이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형 산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의 대형화를 초기에 저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화두가 여기를 때리고 올라간 패턴이지.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군지표를 봤을 때는 다 한 방향이 나오는 거야, 한 방향. 동해안의 환경과 비슷한 30도의 경사.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30도 경사의 불은 평지에 비해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가해지자 무려 78배 이상이나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불똥이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현상을 우린 비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도깨비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불이 최대 우리나라에서는 2km까지
날아가서 2km 앞에 또 다른 산에 산불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실제 호주에서는 35km까지 날아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 에비아 섬은 결국 주민 2천여 명이 모두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지구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산불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대형 산불로 배출된 탄소는 3억 4천만 톤. 우리나라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Human influence is making extreme climate events, including heat waves.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여름 300건이나 되는 산불로 솟구친 연기가 북극까지 퍼졌습니다. 시베리아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지표면 온도는 평균 10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과연 기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헬륨 가스를 가득 채운 커다란 풍선을 준비하는데요. 상층 약 35km까지 올라가면서 대기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관측합니다. 관측 센서를 매단 풍선은 1초에 6m씩 상승하면서 고도별로 기상 상황을 관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전국 12개 산림항공관리소가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47대. 헬기도 부족하지만 진화 현장마다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담수지도 늘 부족해 헬기 기장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대형 산불 시기가 1, 2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겨울철 담수지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파에 저수지가 얼어붙어 불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드론 기술 개발도 헬기 부족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 운영되는 열화상 드론 덕분에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고도가 높은 우리 산림에는 진화대원들이나 진화 장비를 재빨리 투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입니다. 나무에 단말기를 갖다 댑니다.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곳에는 어김없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숲의 상황을 24시간 본부로 전송합니다. 반경 40m 이내 소나무 숲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 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그 즉시 산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난 여름 일본 아타미시에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주택 100여 채가 부서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숲을 태운 건 한순간이지만 그 부주의한 몇 초가 산림의 수십 년을 앗아가 버립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은 이제 현실이 됐고 봄철에 거의 일상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건강한 숲으로 복원시킬 것인가가 숲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자 모습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재앙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오늘 이곳에 든든히 뿌리내릴 희망 하나를 심어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 수백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횡성군 공급면에 위치한 수백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9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인데요. 숫자 8과 짝이 되는 글자 뭐가 있어요? 2. 전통 요리사는 바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레촌이 있습니다.
한때는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점차 늘어 활기를 띠고 있죠. 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는 수백초등학교 교장 권순철입니다. 저희 수백초등학교는 숲과 어우러진 감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된 것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수성을 기르고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오케스트라 해서 뭐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졸업하고 나면은 수백초등학교에 다녔다는 자부심이 생기길 바라며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음악이라는 취미로 마음의 하모니까지 맞춰나갑니다. 오늘 그 연습의 결실을 맺는 첫 연주의 날. 그 사이에 너는 이제 여기 나와서 여기 딱 대기. 그리고 너희들 보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비올라 준비하세요. 올해 처음 악기를 잡게 된 아이들이 아직은 서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화음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학생들이 올해 초부터 악기를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저희도 뿌듯하고 기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나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처음 접해본 아이들이라서 이제 같이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같이 항상 같이 모든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도와주는 면도 생기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네. 선생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아니 오늘이 이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연주회, 창단 연주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기도 하고요. 기대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스스로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올해 초에 처음 악기를 탁 잡아 들고서 네. 연주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개 이름도 잘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바이올린이라는 첼로라는 그런 악기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여름방학에 캠프를 했는데 캠프 때 합주를 했더니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보통 창단을 내년쯤에 연주회를 기획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올해 해도 되겠다. 아주 매우 뛰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래 보여줘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만드는 이날 축제에선 아이들의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그에 앞서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축하 연주를 하게 되는 셈이죠. 연주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연주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7개월 반 만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나오게 기쁘네요. 오늘 연주 이렇게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까요? 오늘 연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창단 연주회인데 네. 연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연주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할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막내들입니다. 맞죠? 우리 친구들은 몇 학년? 2학년. 2학년 친구들입니다.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화이팅!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악장으로서 우리 함께할 오케스트라 친구들한테 오늘 연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마디 해줄까요? 열심히 하자. 틀리지 말자. 틀리지 말자. 열심히 준비한 수백초 음악 꿈나무들을 위해 창단 연주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는데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응원으로 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이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또 연주회잖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왠지 같이 긴장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공연까지 하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오늘 되게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승현이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승현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언니도 한마디! 승현이 원래 잘하니까 열심히 해. 오 좋아요. 승현이 열심히 해. 진짜 잘 지켜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다 함께 합을 맞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 연주할 아이들. 그만큼 멋진 무대가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우리 창단이잖아요. 그래서 앵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연주로 귀가 즐거워지는 힐링의 시간. 서툴지만 꿈을 담은 연주가 이어집니다. 창단회와 더불어 수백초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학교 수백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꿈과 사랑의 화음. 수백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아이들의 꿈과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 삼 년 만에 다시 대면대회로 개최된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각 시도대회 우승팀만이 올라오는 이 자리에 김화구 배구부가 당당히 섰습니다. 서론에서 학교를 다니며 인생의 반 이상 배구를 해온 김화구 배구부 학생들. 수능 바로 다음 날 치러지는 전국대회를 위해서 고3 부원들은 공부와 배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는데요. 그 뜨거운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을지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수능날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고사장에 불이 밝혀지고 학교 선생님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시험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 둘 걸어 들어오는 수험생들. 얼른 갔다 올게 엄마.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갔다 올게. 눈물 난다. 왜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짠하지? 누구야? 그 어느 시험날보다 긴장되는 오늘 김화구 배구부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네. 네. 시험 잘 보고 와. 네. 잘 가. 시험 잘 봐. 멀게만 느껴지던 D-Day가 정말로 오긴 오네요.
코트 밖에선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고3 수험생. 이날을 위해서 그동안 참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뭔가 앞으로 대학교 가서도 저의 삶을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또 제가 가는 학과에 대한 공부를 얼만큼 해나갈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배구라는 건 그 전에는 원래 하나의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 외에 쉬는 시간을 대신 운동으로 하는 거니까 더 활력도 생기고 그래서 들어오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졸업을 하는데 동네가 좁다 보니까 쭉 봐왔던 친구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던 학교 생활도 이제는 끝난다는 게 좀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번 대회가 저희의 마지막 대회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연습해 온 걸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전국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각 시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강팀들 총집합. 하지만 전국대회에선 최종 우승을 가리지 않고 조별리그만 진행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성적에 연연하기보단 다른 지역 학교와 겨뤄보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경쟁보다 소중한 경험을 위해서 모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남산중학교에서 왔고요. 저희는 대구에서 대구 경삼중에서 서산 부춘중학교에서 왔어요. 키 큰 고등학생들도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광역시 배구 우승을 하고 온 운남고입니다. 이거는 저희 단체복 유니폼인데요. 뒤를 보면 가고요. 토너먼트는 없어서 1등을 아쉽겠지만 조 1등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고 화이팅! 그리고 장장 6시간을 달려온 강원도 철원의 배구부 도착. 참가 학교들 중 가장 멀리서 왔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 수능 바로 끝나고 아빠 차 타고 바로 집 가서 내일 배구 시합 가니까 준비하려고 일찍 집에 갔었어요. 안 놀고 싶었어요? 놀고 싶었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배구 경기다 보니까 좀 몸도 그렇고 아껴야 돼서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수 모드 돌입. 놀고 싶은 마음보다 학창 시절 마지막 경기를 후회 없이 치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김하구의 첫 경기 상대는 울산 화암고 배구부인데요. 이 팀 역시 고3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라이벌 학교입니다. 얘들아, 폰 한쪽에 뭘까? 3학년이 줄어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같이 해보진 못했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게 있어서 저희 팀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 요즘 이 학생과 이제 교사 간에 그런 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런 정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이제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자기들만 만족하면 돼요. 저는 우선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플레이 만족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억울한 면이 있으면 억울한 것도 알아야 되고 살면서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그런 학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대회. 학생들의 아름다운 승부가 기대됩니다. 자, 우리 김하의 이상을 보여줍시다. 그동안 했던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멋진 김하고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시겠죠? 네! 할 수 있다! 자, 우리 손 모으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근데 왜 자, 저래? 나영아 빨리. 김하우! 강원 김하고 대 울산 화암고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김나영 레프트 공격, 받아내는 화암.
가볍게 넘긴 공 이소빈 밀어넣습니다. 다시 화암의 공격, 강스파이크. 받아내지 못하면서 점수 화암이 가져갑니다. 기세를 이어가는 화암. 안정적인 리시브와 스파이크로 연달아 득점을 올리는데요. 서브조차 받아내지 못하며 점수를 내어주는 김화. 계속되는 실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맙니다. 스코어는 어느새 4대 17. 김화 따라가야 됩니다. 끝내 8대 21로 첫 세트를 마칩니다. 2세트부터 집중하기 시작하는 김화. 슬슬 본 실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철벽 블로킹 성공. 이어서 강스파이크 성공. 두 번째 세트를 손쉽게 가져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15점밖에 없거든. 21점도 아니야. 이제 그냥 한 점 한 점 이길 때마다 엄청 좋아야 돼. 알겠지? 네. 15점 선취의 마지막 세트에서 갈릴 승부. 한 세트씩 나눠 가진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흘러가는 경기. 막상막하의 실력에 승부가 쉽게 나지 않는데요. 과연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신경을 공에 집중한 양팀 선수들. 그만큼 바닥에 쉬이 떨어지지 않는 공. 그때 김나영 스파이크 공격에 성공하며 최종 스코어 18대 16. 김하고가 승리합니다. 아니 오늘 이소빈이 진짜 집중을 잘했다니까. 근데 이게 오늘 MVP. 처음에는 좀 긴장해서 많이 잘 안 됐던 것도 있는데 점점 몸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먼저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애들이 MVP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계속 연습하던 게 시합 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피곤하진 않아요? 아, 괜찮아요. 이겨서 괜찮아요. 이겨서 하나도 안 피곤해요. 다들 긴장도 많이 하고 저 또한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고마움이 되게 큽니다. 고3은 공부만 하고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구부로 대회를 나가보는 경험을 해서 좀 뜻깊은 것 같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해서 웃을 수 있던 날들. 공부에도 운동에도 모든 걸 쏟아부었기에 더없이 눈부셨던 이들의 청춘. 저런 배구는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얼음 위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면 지상에는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 쇼트트랙 경기만큼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스피드의 세계. 나이 불문 전국의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이 포항에 모였습니다. 제42회 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 도전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포항 인라인 롤러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야무지게 스케이트를 신는 꼬마 친구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인라인 대회를. 지금 대회는 제42회 해장배 전국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실업팀까지 전체가 다 나오는 대회입니다. 포항에서 처음 하는 대회입니다. 포항 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공인 1호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서 깊은 이제 경기장인데 이렇게 대회를 대해서 반갑습니다. 몇 번이세요? 32번? 자, 여기 1조 맨 뒤에 와서 앉으세요. 선수들 번호 좀 봅시다.
번호 오케이. 자, 30번. 30번. 예, 아주 좋아요. 쓰리백이라고 해서요. 장갑이 있어야 되고 관절에 끼는 손목 아대가 있어야 되고 무릎 보호대. 예, 그런 게 쓰리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선수들은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것만큼 저희들도 신경 써서 예,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장비를 구비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 3등에서 1등 사이? 그 정도 가고 싶어요. 내가 메달 꼭 딸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관왕 하고 싶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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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부 선수들 긴장도 되겠지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어째 응원하는 가족들이 더 긴장돼 보이는데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좀 어때요? 성적은 오늘 좀 어때요?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네, 오성 만수초 화이팅!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초등부 선수들. 어리지만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은 프로 선수 못지 않은데요. 코치 선생님들도 마음 많은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중입니다.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고 옛날 제 모습을 좀 더 생각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목표대로 더 다 잘했으면 좋겠고 안 다치게 먼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한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기록을 가지고 또 포항을 같이 또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자 초등부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선수들 인라인에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열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속도감을 내면서 탈 수 있는 그 짜릿함?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시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초등학교 마무리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여자 초등부 5, 6학년 준결승 경기가 펼쳐집니다. 시작부터 1등으로 나가는 권소희 선수. 마지막 시합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마침내 결승점 통과! 몇 등 했어요? 1등이 아직 결승이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금메달을 이루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같이 대회를 하면서 실력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실력이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경기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 좀 숙지를 해서 경기를 잘 해놓고 이 반칙으로 실격당하거나 경고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를 좀 숙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자 초등부 3, 4학년 결승 경기. 출발 신호와 함께 임세현 선수가 힘차게 앞서 나가고요. 뒤에서 바짝 추격하는 이나연 선수. 한 바퀴를 지나는 시점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이나연 선수. 결국 먼저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우와, 긴장감 넘치는 멋진 경기였는데요. 1등 수상 소감 들어봐야죠. 고생했어. 몇 등 했어요? 1등이요. 힘들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좀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약 먹고 이렇게 뛰었는데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도해주신 정성기 코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성 만수초 화이팅!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건 인라인 스케이트만이 가진 매력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속도감을 내면서 탈 수 있는 그 짜릿함? 가족 스포츠에서 제일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가를 수 있다는 점. 달리면은 바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인라인 스케이트의 속도에 맞아보세요. 신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나라 인라인 스피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 좋다. 이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좋긴 좋은데 이런 데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우리 동네 건강반장을 만나봅니다. 경쾌한 노랫소리로 가득한 경로당. 제가 올바른 약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 하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건강. 그래서 이 마을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아주 특별한 건강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반장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반장님들이랑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교육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멋진 가방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가방이에요? 아, 이 가방이요. 건강반장 활동할 때 케어하시는 댁에 가지고 가서 여기 다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건강 체크는 물론 놀거리가 있는 왕진 가방이라 기대가 됩니다. 건강반장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가서 안부 여쭙고 건강 체크해드리고 약 같은 것도 중복되시나 교육받은 대로 가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살펴드리고. 이 건강반장이라는 게 진짜 이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하지 또 친구가 되어주지. 오늘도 출동해봐요, 우리 다 같이. 네. 가볼까요? 한 동네에서 오고 가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건강반장이 향한 곳은 김순옥 어르신댁. 건강박수를 열심히 배우신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주 순식간에 완성하셨는데. 컵사키는 손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 건강 처방입니다. 다리 여기 아프고 이 팔이 막 저래 힘이 없어. 이렇게 잡을 때. 아니 손이 아프신데도 이걸 근데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는 아주 안 하니까 요래 하니까 덜 구부러지니까. 제가 오늘 반장이 따라서 왔으니까 그럼 팔 좀 주물러 드릴까요? 예, 약손이에요. 약손이에요? 예, 약손이. 아이 곤충만 주면 내가 우리 딸 삼지. 소년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지은 리포터. 명색이 건강 부반장이라고 하고 오늘 나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주부의 실력을 뽐내고 가겠습니다. 이를 건강 부반장으로 나선 이지은 리포터가 집안일을 도와 심부름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걸레질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어르신들도 다리도 아프시니까 이렇게 청소하시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단순한 건강 체크뿐 아니라 끈끈한 온정을 나누는 두 사람. 고된 인생살이를 지지하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엄마보다 더 좋아요. 엄마보다 가족들보다 더 좋으신 거예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내가 병원에 못 가고 그럴 땐 데려다 병원에도 가 곤쳐주고 병을 그러니 자식들은 떨어져 있으니 이웃 사촌만 해요. 그래서 너무 도움을 많이 줘서 너무 고마워요. 혼자 계신 어르신께는 건강반장이 친구이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그 마을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마을 이웃이 직접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말벗도 해드리고 어떤 건강적으로 이제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랑 연결도 해드리고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각지대 노인분들한테 더 이제 크게 느껴지겠고. 저도 사실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어요. 이렇게 찾아뵙고 그러면서 저도 활력소가 생겨가지고 더 삶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울증에 걸렸거나. 저도 그래서 오늘 아주 훈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배 씨는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네. 건강 반장님께서 또 활약하실 시간이 왔잖아요. 그죠? 네. 오늘 또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만나러 왔는데 네. 저희가 또 열심히 말동무도 해드리고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건강 반장 출동합니다. 오늘 또 한 명의 건강 부반장. 김보배 리포터가 향한 곳은 안차이 어르신댁. 아주 하고 보고 싶고 와서 이리 손 잡아주고 하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보고 싶어 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나는 보고 싶어. 화면만 안 봐도 보고 싶고. 아니 이렇게 건강이 요 코로나 요 사이에 안 좋아져가지고 전에는 경로당에 놀러 다니셨는데 때문에 건강 반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혈압도 정상. 김보배 리포터가 건강 기원과 두 분의 우정을 위해 한 곡 좀 뽑아봤습니다. 너는 어찌 잘한다. 나를 버린 사랑보다 왜 웃어? 네가 더욱 약속하더라. 왜 웃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노래할 것 같아. 왜 웃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 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들으니까 눈물 났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코로나까지 길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적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차이 어르신. 노래 한 곡이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자주 들러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말동무만 있어도 마음의 활력을 얻는데 그게 바로 건강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누군가의 방문은 더없이 따스한 위로입니다. 고연자 어르신도 김한기 반장님의 방문에 빠짐없이 마중을 나옵니다. 저게 아유 오늘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나 지금 저 다리 있는 데가 앉아 있다 왔어. 기다리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네. 이런 친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 앉아 있다 왔어. 사실 낡은 집을 벗어나 지금의 이 집으로 이사한 건 역시 김한기 건강반장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 정을 나누면 또 그만 사람한테 또 좋은 거 아니지. 그렇게 정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해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혼자는 못 살아요. 같이 서로 더불어 살아야지. 고마운 마음은 온기가 되어 올겨울도 어르신 댁을 따스하게 덮입니다. 이렇게 건강반장의 활약으로 따스해진 시골 마을.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죠? 뭐 엎어진 코될 때 날마다 보는 건 뭐. 얼른 칠해요. 아니 여기 파란 데는 원래 이거. 한영자 어르신의 툴툴거림도 백낙진 반장님은 익숙한 듯 군소리 없이 받아줍니다. 그래도 재밌잖아요. 같이 오셔가지고. 매번 말씀은 이래도 내심 마음엔 미소가 번집니다. 여기 남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하면 다 좋아합니다. 객기서 이리 몰려온 사람들은요, 가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못해요. 두 사람이라게 못하고 말았어요, 가서. 건강관장 하던 두 사람이 못하고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훨씬 낫지. 이웃 사촌이 좋다는 말 못 들어. 어떨 때가 제일 좀 고마우셨어요? 건강반장님하고 이렇게. 어떨 적에 눈만 뜨면 보는 거. 날만 샘 나가면 다 보는 거. 이 건강반장이라는 게 우리 반장님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우리 할머니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야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정말 건강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우리 건강반장님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우리 할머니도 건강하게 잔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이렇게 내 이웃은 내가 돌보는 건강반장은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원주시가 함께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활동을 약속하는 건강반장님들.
서구서부터 16년부터 시작한 게 점점점 해서 지금 이제 시내권까지 해서 확대되고, 지난 2000년 원주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대상으로 1년 할 때도 요 내용이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함께하면 건강 2배, 사랑 2배.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우리 이웃 건강반장의 인기에 어르신들의 건강 날씨는 오늘도 맑음입니다.